안녕하세요. 시네마 4D에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먼저 이제 제가 제작한 씬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고 이제 카메라가 줌아웃 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다 하셨으면은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렌더링과 관련된 아이콘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뷰 렌더링, 요 같은 경우 이제 클릭을 하면 현재 화면을 렌더링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픽처 뷰어로 렌더링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실제적으로 렌더링 하는 거를 픽처 뷰어 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요걸 클릭하기 전에요. 먼저 렌더 설정 편집하기에서 렌더 설정 옵션을 만져줘야 됩니다. 출력 항목으로 가셔가지고요. 뭐 원하시는 사이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요 화살표로 클릭을 하시면은 미리 이제 저장이 돼 있는 프리셋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NTSC DV라든가 뭐 HDB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 NTSC DV로 할까요? 예, 이러면 이제 미리 설정되어 있는 이제 옵션들이 지정이 되고요.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심력도 풀어야 돼요. 뭐 초당 프레임도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프레임 범위 같은 경우는 뭐 애니메이션을 주셨다면은 그 해당 프레임 뭐 0프레임에서 90프레임이면은 뭐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0프레임에서 90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모든 프레임을 렌더링 할 거다 그러면 모든 프레임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됐죠.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NTSC 뭐 그런 거에서 뭐 어퍼 필더 뭐 그런 것들 할 때 지정을 하는 건데 뭐 요새는 거의 없음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예,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항목에서 저장 항목에 이제 보시면은 요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저장할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파일도 이름도 적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D 드라이브의 테스트 폴더에 렌더링 폴더에 저장을 할 거고요.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네이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폼맷에 보시면은 이제 저장할 그 파일의 폼맷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뭐 BMP부터 TIFF까지는 이미지 시퀀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레임을 한 장의 이미지로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각각의 프레임을요. 그리고 그 밑에 뭐 동영상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시면 AVI 무비나 킥타임 무비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킥타임 무비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코덱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코덱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초당 프레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력해서 이제 설정하신 거하고 맞춰주시면 되고요. 24프레임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도는 최적 심도로 해주시고 품질 같은 경우 이제 화질이니까요 최상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외에 뭐 애프터 이펙트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러니까 뭐 합성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서 저장을 클릭하시고 뭐 응용 프로그램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에펙이라든가 누크, 모션, 쉐이크, 뭐 디지털 퓨전 같은 경우 다 있죠. 골라주시면 되고요. 전 따로 저장을 안 하니까 체크 해제하고요.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줬고요. 뭐 그 외에 뭐 아까 컴포지팅 뭐 파일을 뽑는데 뭐 멀티패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을 할 때 좋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수정사항이 들어올 때 뭐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무거운 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렌더링을 걸면은 그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패스를 따로 뽑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멀티 패스가 있죠. 여기서 뭐 이제 뭐 디퓨즈 같은 경우로 뽑아 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색상을 포토샵이나 에펙에서 변경을 해주면은 렌더링, 별도의 렌더링 과정 없이 이제 좀 더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될 거고요. 뭐 그런 거고요. 안티 알리아싱 같은 경우는 이제 테두리에 깨지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하는 뭐 그런 옵션입니다. 저 같은 경우 최고로 하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예, 이걸로 지정을 해줬고요. 나머지 옵션은 안 건드렸고요. 나머지도 뭐 따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해줬고요. 창을 닫으신 다음에 이 픽처 뷰어로 렌더링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픽처 뷰어 창이 열리고요. 그리고 지금 렌더링 되는 게 보이시죠? 이 녹색 부분 같은 경우는 렌더링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플레이해 보면은 좀 이제 애니메이션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 렌더링이 되는 동안 여기 이제 나머지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분 렌더링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렇게 부분 영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영역만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오브젝트 렌더링 같은 경우는 지금 비활성화 되는데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큐브를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요 큐브를 선택을 하고 요 선택 오브젝트 렌더링을 누르면은 요 큐브만 렌더링 되는 게 보이시죠? 요 네이버 글자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요 녀석만 이제 렌더링이 되고요. 요 녀석은 이런 거고요. 픽처 뷰어로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픽처 뷰어 창에서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리뷰 생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줬을 때 이 프리뷰에서는 좀 버벅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얘가 속도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요 프리뷰 생성을 누르게 되는데요. 같은 경우 뭐 풀 렌더링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렌더링 되는 그 화면으로 렌더링을 하고요. 하드웨어로 하면은 이제 요 화면들이 다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프리뷰 화면이요. 나머지 옵션은 안 만지고 그냥 OK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프리뷰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픽처 뷰어 창이 열리고 지금 프리뷰된 화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리뷰 화면이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렌더 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프로젝트 파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렌더링을 한꺼번에 해줘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렌더 큐의 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렌더 큐 창이 열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파일에 이 C4D 파일이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게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를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C4D 그 프로젝트 파일에서 작업을 끝마치시고 렌더링 설정에서 렌더 설정을 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다 추가를 해주시고
잡에서 렌더링 시작을 눌러주면은 이제 한꺼번에, 그러니까는 일일이 렌더링 해줄 필요 없이 한꺼번에 렌더링을 다 해줍니다. 여기서 렌더 큐는 그런 용도고요. 실시간 구역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줘가지고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바꿀 때마다 렌더링을 해주죠. 이 화질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 옆에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내리면은 이제 화질이 떨어지고 지금 화질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 영역을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있고요. 예. 옵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지금쯤 다 걸렸겠죠? 예. 다 걸렸네요. 이렇게, 아이고, 지금 화면이 큰데. 예. 그러면 이제 저장되어 있는 폴더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전에 프리뷰, 제가 미리 프리뷰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저장돼 있고, 그리고 여기 렌더링한 파일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